I've just received a call from Secretary Clinton. She congratulated us, it's about us, on our victory. I want Japan and Germany and Saudi Arabia and South Korea and many of the NATO nations. They owe us tremendous. We're taking care of all these people. And what I want them to do is pay. The job-killing trade deal with South Korea, another disaster, and now the Trans-Pacific. The world community, that while we will always put America's interests first, we will deal fairly with everyone, with everyone. 네, 트럼프 대이변에 전 세계가 지금 충격에 빠졌습니다. 현재 캐나다 이민국 사이트가 다운됐다고 합니다. 네, 아시아 증시도 패닉 상태입니다. 각종 막말에 성추행, 성폭행이 한두 건도 아니고 수두룩한데 힐러리가 압승할 줄 알았는데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놀라운 충격을 받고 있죠.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박정화 전 대통령실 대변인, 유창수 새누리당 청년 최고위원, 이분이 또 미국 대선통입니다. 그리고 현경병 전 의원, 이민선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일의 태양은 뜬다. 인류 멸망과 같은 최악의 절망적 상황에서 하는 대사 아닌지요. 바꿔 말하면은 망했다 이 얘기를 좀 바꿔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지금 선거 결과를 놓고 예측했던 분도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이 자리에 하신 분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저는 예상했어요. 솔직히 트럼프. 예. 또 더 있습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은 몰랐는데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짚어보면서 네.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보는 게 더 잘해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우리 유창수 최고위원 예상했습니까? 예상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미국인의 밑바닥 민심이었고요.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 여당을 8년 했습니다. 오바마 정권이. 그래서 오늘 선거는 트럼프의 승리뿐만 아니라 공화당의 압승입니다. 네. 대통령뿐만 아니라 연방 상원, 연방 하원, 주지사, 주상하원을 한 정당이 다 쓰는 거는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수십 년 만에 처음이기 때문에 보수 정당의 압승입니다. 그럼 오바마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오바마 열심히 잘한 것 같은데요. 오바마 지지율 지금 55%예요. 예. 네. 그 취임 초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네. 오바마가 만약에 후보가 됐다면 또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힐러리였기 때문에 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경선 때 버니 샌더스 의원이 있었죠. 네. 돌풍을 일으켰죠. 그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왜? 힐러리에 대해서 염증을 느낀 분들이 워낙에 많습니다. 이 부패한 이미지, 위선자의 이미지. 그리고 본인은 선거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정치 자금을 걷는데 더 신경 쓰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힐러리가 워낙에 민주당에서 기득권이 강하기 때문에 그분이 됐는데 버니 샌더스가 민주당 후보가 됐다면 달라질 수 아마 있어요.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이 사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트럼프가 또 연설에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자 대통령이 되면 한국의 상황을 봐라.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최순실 씨도 뭔가 한몫하지 않았을까요? 그 투표에 좀.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지금은 글로벌 시대니까. 그 트럼프가 그 얘기는 한 건 아닌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 그건 아닙니까? 그 뉴스가 났었죠. 그 말을 했을 경우는 이게 중대한 외교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 얘기는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에 그냥 돌아다니는 재밌는 영상으로 재밌는 영상. 아마 언론에 실리긴 했어요. 미국 표심에 언론에 실리긴 했죠. 그 최순실 씨가 작용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참 아이러니한데요. 트럼프는 1% 기득권, 초기득권층에 속하는데 지금 미국은 1%의 부자들이 99%의 기득권 지금 서민층을 그 부를 다 자기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서민들의 이 상실감, 좌절감이 굉장히 큰데 네. 트럼프가 그런 인물인데도 트럼프를 뽑은 건 말씀하신 대로 이단하고 아주
단순하면서 폐부를 찌르는 그런 어젠다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출구조사가 나왔는데 폭스뉴스에서 2만 3천 명 출구조사를 했어요. 이번 결과는 뭐냐면 인종선거입니다. 유권자의 70%가 백인이거든요. 네. 백인들이 트럼프를 압도적으로 밀고 소수 민족은 역부족입니다. 30%거든요. 히스패닉 흑인들이. 힐러리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백인들이 다 나타난 거고, 두 번째는 또 세대 투표입니다. 40세 미만은 힐러리를 지지했지만 40세 이상이 트럼프를 밀었거든요. 그래서 역시 사일런트 머저리티, 그러니까 즉 침묵하는 다수의 백인 보수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대거 나간 거죠. 근데 유 의원님의 말씀은 제가 질문 드리려고요. 의원님의 유 최고위원의 말씀은 이제 벌어진 거를 분석한 거고, 이게 나오기 전에는 대부분의 미국 언론 얼마 전에 투표 후에도 힐러리가 근소하게 이긴다였단 말이에요. 왜 이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냐는 저도 거죠. 전혀 예측 못했고요. 우리나라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쓰나미 온 마을에 갑자기 폭풍 온 격인데, 그런 거 차치하고 일단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각, 기존의 창으로 해석할 수 없는 뭔가 이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굉장히 바뀌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도 한 50여 년 살았습니다만, 이거 가지고, 이 인식 가지고 세상 사회 현상을 과연 내가 얘기할 수 있는지,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내일 모레 있을 우리 촛불도 과연 옛날처럼 뭐 좌우 대립이니 뭐 이런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 국민 저변에 깔려 있는 무언가의 그런 상실감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표출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영국에 있었던 블랙시트나 뭐 필리핀 대선 이런 것들이 해석이 되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길을 이게 새로 또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런 생각이 나는 기존 틀에서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트럼프가 될 것을 믿었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고 저는 진짜 난 수없이 얘기했고, 여기 봐주세요. 여기도 했습니까? 저도 왜냐면 힐러리는요 거짓말쟁이라고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청중에 따라서 자기 이야기가 달랐어요. 소신 있는 철학이 그때 바뀌었어요. 정치 철학이. 그래서 이 사람을 아니라고 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트럼프는 가는 곳마다 진짜 문제 있는 발언하고 엄청나게 했지만, 이 사람은 그래도 일관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분이 됐다. 정직, 그러니까 솔직함, 이게 결국 이 승부를 갈았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맞아요. 대선은 유별나게 후보를 중시합니다. 그에 따른 결과라고 보고 그 해석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둘러싼 환경을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무엇보다 먼저 투표율 문제입니다. 미국인들은 자기가 한번 정한 정당 거의 바꾸질 않습니다. 지금 공화당원들이 한 3,100만 명 정도 돼요. 네. 그리고 민주당원들이 한 4,3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과 그 가족들 주변에서 지지 정당을 안 바꾸기 때문에, 아까 지금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지지율 55%가 처음 대통령 취임할 때부터 해가 미국은 거의 변동이 없고 50%가 넘거나 특히 55%가 넘으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은 지지율로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지 그렇게 정당 안 바꿔요. 똑같아요, 그거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김영삼 대통령부터 해서 점차로 낮아지고 있지만 취임 초에는 60%를 훨씬 넘습니다. 다. 네. 그러다가 지금 이 상황까지 오고 항상 그게 되풀이 되었는데, 그 부분이 있다는 관점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투표율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큼 높지가 않습니다. 지난 2012년 선거는 뭐 재선 선거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지만은 한 58% 정도 됩니다. 네. 58% 정도 되는데, 이런 선거가 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꼭 찍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결집력이 상당히 효과가 커요. 이번에 저학력에 또 노동자 계층, 심지어 중산층 일부까지 백인계를 중심으로 해서 투표장에 많이 갔던 거예요. 반면에 흑인들 투표율이 이번에 굉장히 낮았어요, 실은.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어요. 네. 히스패닉이 높았는데 히스패닉은 도움이 됐겠죠. 네, 아무도 예상 못한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자, 두 가지 키워드로 집약될 것 같은데,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샤이 트럼프입니다.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샤이 트럼프 무슨 말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 미국의 유권자들은 도덕성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는 정말 많은 막말과 많은 기이한 언행으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없는 후보죠. 네. 그러나 백인의 상당수, 특히 백인 남성들, 블루칼라층에 이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트럼프가 어떤 행동을 해도 트럼프를 찍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에 대해서는 도덕적 기대는 하진 않았어요. 저 사람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4번 회사를 파산시켜서 실업자도 많이 양산을 했는데 심지어는 1995년에 1조 원가량의 손실 신고해서 18년 동안 개인 소득세도 안 냈고 납세 자료 공개도 안 했습니다. 한국 같으면 후보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한테 기대한 건 못 사는 백인층이 강한 미국, 경제를 살려달라 이걸 기대한 거라고 봅니다. 그 왜냐하면 죄송해요. 네. 말씀 중에 아니 말씀하세요. 지금 보호무역주의 내세웠죠. 강한 미국의 일환이거든요. 값싼 중국산, 멕시코산 제품들이 미국 시장을 다 휩쓸고 잡고 있으니까. 있는데 이거 막겠다 했고 불법 이민자 추방하겠다. 심지어는 미국에 와서 아이 낳으면 시민권 주잖아요. 그 그것도 안 제도도 하겠다. 없애겠다. 이러면서 백인층은 트럼프가 강한 미국을 만들고 변화를 가져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찍겠다고는 응답은 안 하죠. 왜냐? 본인의 도덕적인 어떤 결함을 창피하니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게 바로 그러나 샤이 트럼프인 거예요. 샤이라는 게 투표장에 부끄럽다는 가서는 뜻이잖아요. 트럼프를 찍죠. 그 뭐 브래들리 이펙트라는 것도 네. 있고 그런 효과를 이제 미국 언론도 이게 다 예측이 다 빗나갔어요. 예. 어제 밤 오늘 아침까지도 그죠? 뭐가 문제냐면 미국 언론은 신문 사설에서 후보 지지 선언을 합니다. 그 미국 신문 뉴욕 타임즈가 힐러리 지지한다고 얘기했죠. 근데 미국도 대한민국처럼 똑같이 방송, 신문, 인터넷 언론의 90%가 친민주당, 진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진보 언론들이 1년 반 동안 거짓말을 했다. 그러니까 힐러리 찍으러 사실 종용한 거거든요. 1년 반 동안. 그래서 화가 났던 중산층 그리고 그 언론 엘리트의 반감으로 대거 투표에 나가서 언론이 틀렸다는 거를 증명해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그러면 많습니다. 영국은 뭡니까? 영국 언론도 브렉시트 똑같은 겁니까? 영국의 경우는 우리가 사실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너무 과신하는 경향이 있는데 브렉시트 아마 하기 하루 전날 일부 조사를 보면 이 잔류가 52% 이제 브렉시트 하자는 이쪽이 48%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95% 신뢰 수준에서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 네. 그러니까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여론조사할 때 대선 주자 여론조사할 때 1% 올랐다, 1% 내렸다 가지고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번의 경우는 그러나 좀 다릅니다. 미국의 경우는 힐러리가 오차 범위 내에서 또 격차를 좀 벌리면서 앞서서 힐러리의 압승을 좀 예상을 했죠. 뭐 특히 뉴욕 타임스니 모든 언론이. 그런데 이제 바로 샤이 트럼프 그 지지층을 잡아내지 못했던 거죠. 여론조사에는 안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숨은 표가 몰표로 나왔는데 그 동력은 역시 백인의 못 사는 층. 백인이 67%거든요. 그리고 힐러리의 강한 지지층은 히스패닉 17%, 그다음에 흑인 13%인데 흑인 지지율은 좀 젖어 있고 예컨대 우리가 과거에 호남의 경우에 보면 투표율이 95%쯤 됩니다. 네. 그리고 특정 후보 지지율이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영남보다 유권자가 500만이 적어도 투표를 영원한 까서 보면 비슷해요. 투표율의 차이, 지지 강도의 차이 때문에. 네. 근데 우리가 멀리 갈 것도 없는 게 우리나라 언론을 봐야 돼. 4.13 총선 완전 잘못했죠. 그리고 그 전에 우리도 대선 때도 그 직전에는 문재인 후보가 좀 더 유리한 것처럼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진짜 분노하는 자는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조용히 표로 보여준다. 이번에도 진짜 분노한 백인 중산층 이하의 남성들이 표로서 보여준 거잖아요. 아니 왜? 그럼 막말냈는데 왜 해? 여자들은 안 찍었겠죠. 남자들은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나도 가서 찍었죠.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제 이번엔 언론의 문제인 건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번 트럼프 문제는 우리나라 언론도 문제가 있어요. 정말 기행 위주로만 보여주더라고요. 전 그걸 보고 역으로 트럼프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언론이 절박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멀쩡한 말을 하는 게 있을 텐데 그 멀쩡한 말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적당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무슨 코미디언으로 만들어버리고 기행 위주로만 보이고 있으니 이래서 언론이 될까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돼버렸으니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말했는지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 보호무역 정책 알고 미국에 환율 상승한다, 금리 인상한다. 신조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네. 트럼피즘이라 그래서 이 트럼피즘이 뭐냐면은
지금 기존 정치인들 저도 뭐 워싱턴 가거나 뭐 뉴욕 가거나 해서 뭐 연방 상하원 의원이나 주지사 뭐 여러 만나봤지만은 미국 기성 정치인들의 그 아까 말씀하신 엘리트 같은 그 깔끔함, 자신과의 거리가 먼 모습, 그리고 엉뚱한 의제를 갖고 시간을 끄는 모습, 이거에 대한 염증이 있었는데 그에 못지않았던 게 기성 언론들입니다. 이번에 기성 언론에 완전히 한 방을 날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통쾌한 부분도 있어요. 좀.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네. 트럼프가 이제 그 여성 차별적인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놀라운 건 출구서 나왔는데 백인 여성들이 트럼프를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놀랍지 않습니까? 아까 기성 언론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 이 기성 사회에 대한 반감 내지 이런 것들이 표출이 되어 나오는 것 같고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옛날에 우리처럼 뭐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뭐 도덕적이고 바르게 살아오고 정의롭고. 이런 이런 게 아니라 과연 나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 줄 혜택을 주고 것이냐. 도움을 줄 것,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런 거를 따지는 이게 많은 변화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트럼프는 누가 생각납니까? 근데 한국의 트럼프가 한 분 생각이 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생각납니까? 누구가? 야당의 어디 시장님. 아 이재명 시장님. 저는 그분 생각이 좀 아 나요. 그분이 트럼프가 딱 생각이 지금 납니까? 이제 19대 국회의원 중에는 그분보다 좀 더 한 분이 야당에 계셨죠. 공천을 지난번에 못 받았지만 감자를 건너가기 어쨌든 뭐 이재명 시장이 트럼프가 한 행동하고 똑같다는 건 아닙니다. 예, 오해해서 들으면 안 되고 뭔가 좀 기행이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특별하고 네. 독특한 그 저는 다른 정말 후보들과 언론인 비교해서. 출신이어서 참 제가 좀 송구스러워요. 네, 어떤 면에서. 그죠? 너무 아는 게 많아서. 언론인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이제 기자 이 출신 판단을 특히 그렇죠.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균형을 잡으려고 보니까 그러죠. 예. 이 저류에 흐르는 이 현상을 못 보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아마 트럼프에게는 있고 힐러리에게는 없는 거 네. 이래서 기사 쓴 제가 그걸 본 적이 있는데 네. 그게 열정 효과라는 거예요. 인수지아즘 이펙트라고 해서 트럼프 유세장에 가면 정말 트럼프 열정이 후보와 느껴집니까? 영어로 쓰려다 말이야. 지지층이 하나가 돼서 뭐 거의 축제 분위기로 아주 그냥 대단한 그 열기가 있는데 그리고 트럼프가 말씀하신 대로 단순 명료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힐러리 이분은 사실은 경험도 많고 경륜도 많지만 그렇게 오면서 또 때도 많이 묻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말씀도 경륜은 있어 보이지만 좀 무미건조한 이야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지층이 힐러리는 뭐 남편도 대통령을 했는데 또 하나 그리고 이제 힐러리에 대해서 미국에서 정말로 싫어하는 건 솔직히 그겁니다. 루인스키 스캔들 때 그렇죠. 그때 미국인의 상식이라면 이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혼을 안 하고 여기까지 온 건 권력을 잡겠다라는 그 의도에서 네.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서 굉장히 위선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싱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말이 안 되죠. 옛날 정동영 의원 그 과거 노인 폄하 발언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결국 비례대표 후보에서 사퇴까지 했었는데 대선 때도 또 발목 잡힌 일이 있었습니다. 김용민 후보가 당시 그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낙검수 진행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욕설 발언이 과거 지나간 게 드러나면서 아주 그 민주당 총선 전체에 불똥이 튀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정말 말 안 되는데 이 트럼프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여성만도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I moved on her and I failed. I'll admit it. Whoa. I did try and fuck her. She was married. Huge news there. I've never said I'm a perfect person, nor pretended to be someone that I'm not. I've said and done things I regret. Put their hand up my skirt. He did touch my vagina through my underwear. Absolutely. He then grabbed my shoulder and began kissing me again very aggressively and placed his hand on my breast. 예, 미국인들은 그 망나니 이미지 트럼프에게 도대체 뭘 기대하는 걸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그 뭐 뭡니까? 이게 트럼피즈? 네, 트럼피즈라고 합니까? 예, 뭐 이상한 말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인들이 이제 기대하는 게 있고 뭔가 이제 바뀌어지는 게 있겠죠. 우리나라한테도 뭔가 영향 미치는 게 있을 거고요. 네, 우리 한마디씩 이렇게 돌아갑니다. 네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힐러리 클린턴, 빌리 클린턴 이 부부는 미국 정가에 92년도에 이제 등장을 했죠. 힐러리 클린턴 부부가 이제 지겨운 겁니다. 미국 국민들이 한 25년이 됐거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성추행 얘기를 했는데
빌리 클린턴은 실제로 실제로 그래요. 예, 섹스 스캔들이 있었고 네. 강간 혐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TV 토론회 때 강간 혐의로 그 기자회견을 했던 그 여성을 데려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는 내가 성추행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난 최소한 강간은 안 했다라는 막말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힐러리 대 뭐 빌리 클린턴이나 도널드 트럼프나 사실은 성추행에 있어서는 거의 막상막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미국 언론에서. 지금 힐러리는 슬로건이 Stronger Together, 함께하면 강하다라는 슬로건이에요. 트럼프는 America First, and 또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러니까 미국 제1주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이 슬로건이에요. 이 호소력이 트럼프의 슬로건이 훨씬 호소력이 컸고 어젠다 제시도 트럼프가 훨씬 호소력이 있었습니다. 이 지금 백인들은 뭔가 바뀌길 열망하거든요.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자꾸 소득도 떨어지고 미국의 이 공업 지역은 쇠락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오바마 행정부 8년 변화를 기대했지만 별 변화가 없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트럼프의 단순 명료한 이 보호무역주의 그다음에 하여간 값싼 중국산 멕시코산 제품 추방하겠다. 불법 이민자 막겠다. 미국 백인의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게 먹힌 거로 보여집니다. 네, 우리나라 영향, 우리나라도 뭔가 좀 잘 하면 되지 않을까요? 딱 한마디만 지금 하고 뭐 다음 그런 현상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잘 봐야 되는 게 우리도 지금 양극화 얘기 나오고 뭐 상실감 얘기 나오잖아요. 과연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걸 찾아내는 정치인들이 이제 크게 대성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옛날처럼 뭐 그냥 똑바르고 바로게 사는 사람 아닌. 너무 도덕 따지지 말고 네. 진짜 대한민국을 살릴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걸 국민한테 딱 진짜 이렇게 탁 꼬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지는 것 같아요. 네, 미국 대선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국내에 또 이야기할 게 많으니까 유창수 최고위원은 간다면서요. 네, 국내 이야기 안 하겠다면서요. 네, 그럼 여기까지. 네. 예, 감사합니다.